안녕하세요.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. 요즘 농장에서 하는 일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갈색 날개 매미충이 산란해 놓은 이러한 줄기를 찾아서 잘라내고 있습니다.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은 외지에서 온 해충입니다. 외래 해충입니다. 얘들은 이 결과지의 가운데다가 알을 실어 놓고 겨울나기를 할 때 이 줄기 사이에 있는 이 갈색 날개 매미충들은 이 흡즙, 즉 이 줄기 안에 있는 이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겨울나기를 하는 거죠. 자, 이것도 결과지에 갈색 날개 매미충이 이렇게 알을 실어하는데 요 위에는 다 말라 죽었습니다.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죠? 여기에다가 알을 실어하는데 바로 요 위에부터는 전부 다 말라 죽습니다. 설사 이것이 말라 죽지 않는다 하도 여기에 열리는 과일은 정상적인 과일이 아니라 상품성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과일이 열립니다. 그러면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지치기가 끝난 다음에 농장에 돌아다니면서 발견하지 못한 이와 같은 줄기는 전부 다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일부는 여기에다가 뭐 농약을 살포한다거나 기계 유제를 뿌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얘들은 이 표면에 알을 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이 심층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농약을 쓴다 하더라도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얘네들을 잘라 버리는 것이죠. 제가 한번 이 가운데를 열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. 이렇게 열어보면, 자, 여기에다 알을 실어 놓은 데인데 밑에는 파랗지만 이 알을 실어 놓은 이 부분은 가운데 갈색 날개 매미충의 알을 볼 수 있습니다. 밑에는 파랗지만 이 아래쪽은 다 파래요. 그죠? 다 파랗지만은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이 알을 실어 놓은 이 부분은 쭉 알의 모습이 보입니다. 이렇게 쭉 여기에 전부 알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겨울나기 하면서 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이 위에 쪽은 이렇게 다 죽는다는 얘기죠. 자, 죽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? 아래쪽하고 위에 쪽하고 색상이 달라요.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이런 갈색 날개 매미충이 산란해놓은 알을 잘라서 좀 더 추울 때는 그냥 잘라버리면 부화하지 못하겠지만 요즘은 잘라가지고 이 알집을 다 파괴합니다. 부화하지 못하게 파괴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.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구독자분께 전화가 왔습니다. 당신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줄기 끝이 전부 다 새까맣게 말라 죽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틀림없이 북부종을 심었다. 그런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춥지도 않았는데 왜 동해가 발생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작년도에 단풍이 언제까지 들었느냐 하니까 인접해 있는 다른 농장에 비해서 본인의 농장은 단풍이 늦게까지 안 들었다고 합니다. 자, 바로 그것이에요. 동해를 입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. 이 블루베리 나무는 아주 똑똑해요. 얘네들은 외부 기온이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이제 겨울나기 준비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나무들은 어떻게 겨울나기 준비하냐면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잎을 떨구기 위해서 역할을 해요. 이 줄기에 붙어 있던 잎의 역할은 엽록소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에서 나온 탄수화물, 즉 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내려서 겨울나기 하면서 또 봄에 나무를 성장시킬 때 그 양분을 써야 하는데 단풍이 늦게 들었다는 것은 시비, 즉 비료주기를 늦게까지 했다는 얘기예요. 즉 지속적으로 생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단풍 들 시기를 놓친 겁니다. 그러니까 단풍이 안 들고 계속 파란 상태로 있다가 이제 서리가 내리고 영하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 잎들이 이제 죽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줄기도 단단하게 경화되지 못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잎에 있던 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내려서 이 줄기와 뿌리 안에 양분을 많이 축적을 시켜 놓아야지 얘네들이 동해를 안 입는데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밑으로 내리는 그 역할, 즉 단풍이 드는 그 역할의 과정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얘는 동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.
나무와 뿌리 안에 양분을 이제 축적한 상태에서 겨울나기를 하면은 동해에 안 걸려요. 동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우리가 집에서 이제 실험을 한다면은 냉장고에다가 그냥 일반 물병 그리고 하나는 설탕 물병을 넣어서 보관해 보십시오. 가장 먼저 어는 거는 그냥 일반 물병은 다 얼어버려요. 그러나 설탕을 넣어서 녹여놓은 그 물병은 얼지 않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와 줄기로 내렸다면은 이 뿌리와 줄기 사이에는 쉽게 말해서 설탕물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단풍이 못 들었으면은 결국은 광합성을 통해서 나온 양분을 뿌리와 줄기로 저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뿌리와 줄기에 양분이 없으니까, 즉 설탕물이 안 들어있으니까 약간의 추위만으로도 얼어버린다는 얘기죠. 동해를 잇는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보기에 이 농사는 사람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물들이 자라는 그 환경에 맞춰서 농부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, 내가 주가 돼서 어떤 그 자연 환경을 역행하는 그와 같은 농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질문한 것이 동해를 입었다는 거, 왜 입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, 이제 두 번째는 물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. 물을 주는 시기, 물을 언제부터 줘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여러분들 땅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땅은 현재 겉에는 녹은 것 같지만 삽으로 이렇게 파보면은 불과 한 5cm만 내려가도 아직도 땡땡 얼어 있어요. 봄에 건조하다고 해서 물을 줄 필요는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. 지금 물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, 뭐냐면은 이 블루베리 뿌리가 천근성이니까 이제 봄철의 건조한 기후에서 이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뿌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광합성할 때 필요한 겁니다. 즉 H2O라는 물을 가지고 잎사귀 안에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물이지, 지금은 잎이 없는데 물이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물 주는 데에 대해서 너무 급급해서는 안 된다. 지금은 겉에 있는 뿌리가 마르지 않을 정도,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이지, 지금 물을 줘서 얘네들을 빨리 이렇게 성장시키겠다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. 지금은 물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시기입니다. 그리고 저는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물을 줄 때, 사실 저도 10여 년 이상 블루베리를 재배했으니까 지금 물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물을 어떻게 주냐면은 텐시오미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물을 줍니다. 즉 토양 수분 측정기, 이제 이걸 가지고 물을 주는데, 제가 이 텐시오미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물을 주는지 하는 것을 작년에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영상을 요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장을 운영하신다면 이 텐시오미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 계측값에 따라서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처럼 물론 이렇게 노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 말이 맞지만은 시설 하우스에서 화분에 재배하는 경우는 저랑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시설 하우스에서 화분에 재배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시설 하우스와 관련된 그 재배 방법을 사용하되, 노지에서 저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하시는 분은 제가 한 이야기가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. 아까 전화를 주신 분처럼 내 욕심대로 비료를 많이 주면은 지역에 맞는 품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얘네들은 동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이제 농사 지면서 보니까 비료를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봤지만 비료를 안 줘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. 일단 작물을 살려야지 열매를 따고 말고 하는데, 그게 아니라 작물을 죽이는 농법을 하니까 아예 수확도 못하고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비료도 줄 때는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
반드시 토양 검사를 하고 현재 토양의 비료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적정한 비료를 주는 것이 맞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그분의 이야기처럼 왜 우리 농장의 블루베리는 끝이 말라가면서 죽었는지, 그 이유에 대해서 동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, 두 번째는 물 주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끝이 말라서 죽는 것은 동해를 입은 건데, 현재 새까맣게 말라서 죽었다면 동해를 입은 건데,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틀림없이 과다한 시비, 뒤늦은 시비가 주 원인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쩌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나는 비료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은 비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속효성 비료가 있고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. 즉 완효성은 뭐 길게는 뭐 3개월, 6개월까지 그 효과가 가는 비료가 있어요. 뭐 멀티코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료 같은 경우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. 또 뭐 내가 6월 달에 비료를 줬으면 그 비료는 6개월짜리는 12월 달까지 가는 겁니다. 근데 자기는 6월 이전에 비료 주고 안 줬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비료를 주지 않았나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늦게 비료를 주면 결과적으로 단풍이 늦게 들고, 단풍이 늦게 든다는 것은 이 잎사귀에 있는 양분을 밑에 못 내리고, 잎사귀에 있는 양분을 밑에 못 내리면은 이 줄기와 뿌리에 양분이 없을 수밖에 없고, 그러면 결국은 그 나무들은 겨울나기 하면서 동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늦게까지 비료를 주니까 이 줄기가 지속적으로 자라니까 이 경화되지 못하고, 즉 단단해지지 못하고, 이 추운 날씨에 끝에가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내 스스로 제공한 것이지 나무가 제공한 것은 아니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뭐 블루베리 재배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. 특히 질문을 댓글로 자세히 적어 놓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, 또 아무래도 제 채널을 시청한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60대예요. 60대, 50대, 60대 이제 이러한 분들이라서 이런 뭐 컴퓨터나 이런 데 좀 능숙하지 못해요. 그런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분처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,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